아우 죽겠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안 돼. 여러분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세요. 쌤 집합이 모임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맞아요. 집합은 모임이에요. 집합 그러면 애들 막 모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모임이 다 집합인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면 그건 집합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어떤 사람 눈에는 잘생겼고 어떤 사람 눈에는 잘생기지 않았다.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어떤 사람 눈에는 키 커. 어떤 사람 눈에는 키가 작아. 그럴 수 있잖아, 그치?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추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덥다, 춥다, 이런 의견에 관련된 거는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추운 나라들의 모임 집합 아니에요. 추운 계절의 모임 집합 아니에요. 야, 여름도 춥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감기 걸리면 춥잖아요. 그치? 춥다, 덥다, 이런 의견, 사람들의 철학, 의견, 이런 게 제시되어 있으면 안 되고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 그래요.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임, 이건 집합이죠. 왜? 그건 명확하잖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다 모으면 그게 바로 집합이고요. 5의 배수 명확하죠. 5, 10, 15, 20, 25 쫙. 자연수 뭐 명확하잖아. 자연수랑 자연수 아닌 것들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큰 수?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왜? 어떤 사람 눈에는 만이라는 숫자가 커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만이라는 숫자가 작을 수도 있죠. 큰 수, 크다, 작다, 이거는 의견일 뿐이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예요. 역대 동계올림픽 우승국이 찾아보기 좀 귀찮아서 그렇지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집합 그래요. 수학적으로 이제 집합을 나타낼 때는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나타내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5 이하의 자연수. 잠시만 여러분. 됐어요. 진짜. 감기 걸리지 마세요. 1, 2, 3, 4, 5. 5 이하의 자연수를 다 모아보세요. 뭐가요? 1, 2, 3, 4, 5. 다 모아놨잖아요. 그쵸?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를 소괄호라 그러고 이런 거를 중괄호라 그런다고. 내가 이런 거 중괄호, 대괄호, 이걸 대괄호 그런다고. 그치? 괄호에는 3가지. 소괄호, 또 뭐가 있어? 중괄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대괄호, 이런 게 있어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거 여러분 콧물이 계속 흘러서 이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짝 막을 테니까 여러분 좀 보기 불편하더라도 거기 시청자 게시판이나 거기에 막 EBS 사장님과의 대화 이런 데다가 막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저 됐다. 계속 흐르는데 어떡해. 수업할 수가 없잖아. 미안해. 미안해요, 여러분. 정말. 어떡해. 이렇게라도 해야지. 자, 보세요. 이게 뭐야? 소괄호. 이거 뭐야? 중괄호. 이거 뭐야? 대괄호. 이렇게 된다. 벌써 휴지가 젖었네? 어떡하지? 그 중에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소괄호도 아니고 대괄호도 아니고 중괄호를 표현해요.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조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 안에다가 그 집합의 대상물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되는데, 그 집합의 대상물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element 그러고요, 한국말로는 원소 이렇게 얘기해요. 원소. 집합의 하나하나의 대상물, 5 이하의 자연수들 모여 이랬을 때, 5 이하 자연수들의 집합 이랬을 때 1, 2, 3, 4, 5 얘네들이 바로 그 대상물들이잖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시작. 원소라 그러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원소 나열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것들 뭐라 그래? 원소, 이 전체를 뭐라 그래? 중괄호로 묶인 얘를 집합. 그리고 집합은 이름을 붙여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알파벳 대문자로 이름을 붙여. 집합 A, 집합 B, 집합 C.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보통 이름을 붙이거든. 그래서 집합 A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에요. 원소 맞아요. 2도 집합 A의 원소예요. 이렇게 집합 A의 원소가 된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은 집합 A에 속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휴지 제거하고, 여러분, 너무 보기 싫어서 휴지를 또 제거했어요. 뭐라 그런다고? 1은 A에 속한다, 2도 A에 속한다. 속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은 A에 속한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야. 쌤, 이게 뭔데요? 속한다. 1은 A에 속한다.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해. 1은 A의 원소이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의 약자게? 얘 약자예요. 엘리먼트가 대문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를. 그거를 형상화한 거야. 이자같이 생겼잖아, 이거. 이자같이. 진짜야. 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 1은 A에 속한다.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도 A에 속하네요. 2도 A에 속한다. 2는 A의 원소이다. 6은 A의 원소의 원소가 아니에요. 6은 A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아닐 때는 이렇게 꺼버립니다. 아니다를 이렇게 쫙 꺼버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 다시 시작.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전체를 시작. 집합. 그리고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원소 나열법. 근데 원소 나열법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원소 나열법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되는 거는 여러 번 쓰지 않아요. 반복되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 1, 1, 2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 반복되는 건 여러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도록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여러 개 있더라 그래도 한 번만 쓴다라는 거.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쓴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쌤, 그러면 집합 A를 표현하는데 원소 나열법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쌤,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제시법이요. 뭐야 이게? 조건을 말 그대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상물들을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5 이하의 자연수 그래도 되고 6 미만의 자연수 그래도 되죠.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예요. 그 얘기도 해야겠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나, 어차피 같은 집합이에요. 뭐 2일, 뭐 순서는 상관없이 중복되는 것만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조건 제시법은 뭐라고? 그 대상물들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막대기를 하나 둬요. 이걸 막대기라 그래. 영어로는 bar 그래요. 진짜야. 이게 bar를 여기다 하나 둬. 그런 다음에 bar 왼쪽에다가 문자를 하나 둬요. X로 놔도 되고 A로 놔도 되고. 근데 보통은 X로 많이 넣죠. 이게 무슨 뜻이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bar, 막대기 오른쪽에다가 X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한글을 이용해도 되고 식을 이용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야. 뭐라고 쓸까? 한글을 이용해서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도 조건 제시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요. 같은 집합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1보다 크거나 작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 x는 정수. 이래도 조건 제시법으로 손색이 없어요. 왜? 조건 제시법은 막대기가 항상 있고 뭐가 있어? 막대기가 항상 있고 그 막대기 앞에는 그 집합의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뜻이라 그랬어. 집합 A는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X에 대해서 막대기 뒤에서 설명하는 건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대. 그런데 정수래.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1, 2, 3, 4, 5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조건 제시법으로 된 거고 이렇게 표현해도 조건 제시법으로 옳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 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시오. 뭐 그런 유치한 문제가 여러분 내신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온다 하더라도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설명만 해주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다 영어 스페인어 좋아합니다. 스페인어로 X를 표현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냥 그 원소를 X라고 뒀을 때 X에 대한 설명만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2가지 배웠네요. 또 있어요. 뭐게요? 마지막 3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여러분 다이어그램이 그림이잖아요. 다이어그램이 뭔지 알지? 그치? 벤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벤이라는 사람. 존 벤이라는 영국의 수학자라 그래요. 20세기에 돌아가신 꽤나 현대 인물이에요. 근대 인물이라 그래야 되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만든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원소를 집합 A의 원소를 그냥 그림으로 쉼표를 안 써. 여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래요. 이 벤 다이어그램은 뒤에서 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할 때 또 많이 그리게 될 거고요. 일단 지금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2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개념 확인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 2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1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여러분 조건 제시법으로 쓸까? 아니,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14의 약수. 여기서 양의 약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 3은 안 되고 4도 안 되고 뭐가 돼요? 7.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14 이렇게 되죠. 됐지? 1, 2, 7, 14. 약수를 만드는 방법은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죠? 소인수분해는 구구단을 외우라 그랬어. 2 하나와 7 하나가 있는 게 바로 14니까 2, 7, 14, 1 이렇게 총 4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좋아요. 이게 바로 집합 A야. 원소 총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지.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원소의 개수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통 N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요. 넘버에서 나왔어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입니다.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또 알아두시고. 지금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A라는 집합의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를 표현해 보래요. 2는 A라는 집합의 원소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4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7은 A라는 집합의 원소니까 이렇게 9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래요. 1번 가시죠. 원소 나열법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답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 X라는 원소라고 해볼까? X 아니어도 돼? 여러분 좋아하는 문자 뭐 있어? A가 좋아? 이렇게 써도 돼? A 이렇게 써도 돼. 그런 다음에 1, 2, 3, 4니까 뭐라고 쓸래요? 4 이하의 자연수. 그래요. 4 이하의 자연수. 그런데 저 말을 안 썼네. A라는 말을 써줘야지. A는요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치? 아니면 뭐 5 미만의 자연수 이래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래도 되고. 자, 2번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어. 이 집합의 원소는 누구야? X래. 근데 X에 대한 설명이 막대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X는 8의 약수. 어머, 8의 약수 원소 나열법으로 다 나열해볼까? 1, 2, 4, 8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짜리예요? 4개짜리 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은 어떻게 얘기할래요? 짝수들인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X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X는 짝수 이래도 되죠.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게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2X 이렇게 났어. 원소가 2X래. 그런 다음에 X는 이렇게 써도 돼. 1, 2, 3, 4, 5 이렇게. X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라고?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X가 1이면 이건 얼마야? 시작. 2네요. 이 나왔고 2 대입하면 4가 되고 3 대입하면 6이 되고 4 대입하면 8이 되고 5 대입하면 10이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대기 앞에 있는 게 원소라니까 2X가 원소인데 X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아니면 이래도 돼요. 어떻게? X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 X는 9 이하에 홀수 이렇게 홀수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X가 9 이하의 홀수면 X는 뭐예요? 1, 3, 5, 7, 9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왔고 그치? 3을 대입하면 4가 되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치? 어떻게 표현하던 조건 제시법의 결과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단 막대기 앞에 그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고요. 여기서 사용된 문자에 대한 설명을 X에 대한 설명을 막대기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된다. 됐어요? 괜찮네. 여기까지 좋아요. 3번까지 됐고요. 4번. 얘를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놨대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얘가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의 X값들을 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집합이라 그래서 해집합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해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해야죠 뭐. 3, 2, 6,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쓰고요. 얘는 0 또는 얘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시작 마이너스 2. 그 근들을 그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2, 3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5번. 이거 5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5번 하나 만드세요. 진짜야. 농담 아니야. 5번이 진짜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 있고 6번도 만들어요. 진짜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 있다. 괄호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 됐어? 5번 볼까? 이 2차 방정식의 x값, 해들을 원소로 갖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집합이네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x-2의 제곱. 이 얘기는 여러분 x-2 곱하기 x-2니까 해가 몇 개? 2개야. 해 한 개 아니야. 내가 여러분한테 중근 얘기하면서 반드시 얘기했어. 중근 모든 근의 합구하라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4야.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2랑 2를 곱하니까 4야. 2 하나가 아니야. 2개야. 따라서 해집합을 만드시오. 그러면 2개니까 이렇게 쓰느냐? 아니라는 거지. 왜? 원소나열법은 중복된 거 있으면 여러 번 쓰지 않고 반드시 하나만 쓰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중근은 해가 2개지만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인 거예요. 왜? 중복되는 건 하나만 쓰니까. 됐어? 그래서 5번의 답은 뭐야? 5번의 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맞아? 아니, 틀렸다. 원소나열법은 중복되는 것은 몇 번만 쓴다. 시작. 한 번만 쓴다. 6번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 원소를 갖는 얘 원소는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얘가 얼마예요?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원소는 몇 개? 2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2 플러스 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i 2개가 바로 해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봐. 끝까지 잘 들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x는 실수!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만족하는 x값들은 다 호수였으니까 다른 말로 허근을 가졌잖아요. 실수라! 그럼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만족하는 원소가 한 개도 없을 때를 사람들은 공집합 그래요. 공집합이라는 이 공자가 한자어인데 빌 공자예요. 비어있다 이런 얘기. 비어있는 블랭크, 비어있는 집합.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나타내고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원소도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공집합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얘는 그리스 로마 문자예요.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는 거예요. 따라해봐. 파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얘를 쓰지 않고요. 보통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이 해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럴 때는 뭐라고 써야 돼? 시작. 공집합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